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 한 번씩도 좀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도 좀 마구마구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 뇌물수수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어라? 또 이것들이 물밑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또 딜을 쳤나? 무슨 또 멍멍이 수작을 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문재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재명과 문재인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같이 못 가요. 자, 그것이 바로 빼도 박도 못할 만한 화천대유라는 폭탄을 터뜨려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단지 대선 전 이재명을 확실히 보내버리고 동시에 우파 진영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묻어버리려고 머리를 굴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본 옵션이고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또 이 석방에 관련해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묶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문재인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요즘 이재명의 화천대유라는 이 블랙홀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텔레비만 켰다 하면 그냥 멘트가 화천대유. 아유,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이재명을 묻어버리려고 작정을 했고요. 이것만 보면 화끈하고 좋지요. 이재명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 보수의 또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탄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참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 화천대유의 이 블랙홀 덕에 비리 의혹들이 쏙 들어간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여기저기서 기어나오고 있어요. 우선 화천대유 사건은 말로는 공영개발이라고 해놓고 절반 가격에 땅을 그냥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이재명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그놈은 막 그냥 다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 헐값에 땅을 그냥 다 사들여가지고 실제로는 사기꾼 민간업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로 선량한 시민의 자산을 헐값으로 땅을 빼들어가서 민간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본 그런 사건 아닙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헐값에 땅을 걷어들여서 공용으로 하지 않고 성남의 뜰이라는 이 민영이 하면서 분양가 하한제를 피하고 최고가로 팔아가지고 한마디로 대장동의 땅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돈을 한번 털어먹고 그 땅에 아파트를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 주택을 산 성남 주민들의 돈을 또 한 번 털어먹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오래 덮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놈아. 제가 화천대유를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참고 참다가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오늘 꼭 다뤄야겠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대본을 짜고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천대유를 다루는 이유는 이놈의 사건이 탄핵에 관련된 고위급 법조인들이 질비하다라는 거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매우 충격적으로 탄핵파와 이 탄핵을 막는 탄핵 무효파가 동시에 사이좋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지붕 세 가족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놈의 판사 검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탄핵 때도 판검사들이 온갖 조작 날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더만 뒷구녕으로는 돈 챙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탄핵 주범과 탄핵을 막는 자와 동시에 말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세 가족이야. 보통 이 대기업 같은 데서 이 법률 고문을 맡으면 월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이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챙겨 먹고 앉아 있고, 아니 대법관이 화천대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아먹진 않았을 것이고, 저런 국민의 골을 빼먹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놈의 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쉽게 팔아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게 이상할 정도고 이 꼴아지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아 먹다가 일이 터지면 검사는 검사 파트, 판사는 판사 파트를 담당하고 엄청난 돈을 받고 변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거는 일종의 대기하는 대기 수수료입니까? 아무튼 화천대유는 이런 용돈도 다른 대기업들보다 몇 배를 더 챙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법률 고문으로 돈을 받아먹었다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얼마 전에 무죄를 주고 사후에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고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직접 대법관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고 사후에 화천대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충분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놈의 화천대유의 우연인지 피라는지 몰라도 탄핵 관련 판검사들이 죄다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작자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보시더라도 입이 쫙 벌어져요. 또 충격적인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근혜 정권에서 최악의 마지막 검찰총장,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던 이 전라도 출신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여기에 박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김수남이 태블릿 PC를 조작 수사해서 탄핵을 촉발시켰고 이걸 딱 박영수 특검에게 토스를 하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윤석열과 조작 날조로 그냥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김수남과 박영수는 탄핵의 동업자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이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쪽보다 이재명 쪽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이 더 있다. 이건 또 무식이 말입니까? 추론이지만 이재명 라인에 안민석이라는 작자가 있잖아요. 이자 뭡니까? 탄핵의 1등 공신,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이 이재명 라인이라는 거예요. 안민석이 아마 저 짝에서는 최고로 탄핵 전국대 설쳤던 자 아닙니까? 유승민, 윤석열이가 설친 정도로 안민석도 엄청나게 설쳐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어마무지하게 성명서를 남발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개성공단 이 철수할 때 그때 어마무지했었죠. 그래서 그 지령을 받지 않았나. 자, 여러분들이 흔히 이재명 뒤에는 북한, 중공이 있다. 이게 괜히 떠도는 말이 아닌 듯 보입니다. 실제로 통진당의 이석기가 몸통인 경기 동부연합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아지트가 성남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론해보면 문재인 라인보다 이재명 라인 쪽이 탄핵에 더 깊이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화천대유의 탄핵에 그 관련자들이 죄다 모여 있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이 곽상도. 나 작년에 엄청 충격 먹었는데요. 나 곽상도는 진짜 믿었거든요. 이 곽상도의 아들도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으로서 탄핵을 막아야 될 그런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이재명 쪽에 개입이 되어 있다? 정말 제가 몇 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그동안 곽상도는 내각제 개헌에 동조해왔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파묻는 역할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곽상도는 화천대유를 매개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은 탄핵 주범인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특검하고 관련된 게 없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곽상도의 지역구가 대구, 중구, 남구 아닌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곽상도 의원의 사무실에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가? 작년에도 제가 방송에서 곽상도 의원이 내각제 개헌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더니 아주 이 곽상도의 보좌관 응대가 정말 과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곽상도 좋게 안 봤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분이 이 부분인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초기에 정말 어수선할 때 제일 먼저 변호를 했고 중추적인 이 수비 역할을 해왔던 또 최소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2017년 무렵부터 화천대유의 대주주자 실질적 오너라고 알려져 있고요.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 제안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누굴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경재 변호사님 이거는요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문재인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주지 않고 이 사건을 몇 년씩 묵은지처럼 싹 묵혀놨다가 지금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화천대유를 위해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팩트가 다 드러나면 알겠지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이 발언, 이경재 변호사의 이 발언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2017년도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있었다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시국이 2019년 9월부터 최서원을 변호했었고 같은 해 10월에 JTBC의 태블릿 관련 탄핵이 촉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이면 탄핵의 블랙홀로 완전히 빠져들어가 있을 때 아니겠어요? 2015년도에 이미 탄핵의 주범인 박영수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들어와 있었고 또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를 조작 날조하고 있었고 이경재 변호사는 탄핵을 막고 있었던 수비수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탄핵의 공격수 격인 이 주범 박영수와 수비수 격인 탄핵을 막아야 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어떻게 화천대유라는 한 지붕 아래에 함께 법률 고문으로 활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경재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 당시에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하면서 탄핵 주범인 박영수 특검과 식사라도 한번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이자도 한번 보세요. 특검의 수사팀장이라는 인간이 탄핵 정국 때 기자와 영장 관련 현직 판사 2명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폭탄주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누명을 다 씌워갖고 탄핵을 시키면서 희열을 즐기고 그것을 안주 삼아서 정말 탄핵 정국 때 단 난리가 나는데 이것들은 말이에요 실실 웃으면서 폭탄주 맞으면서 한쪽에서는 영장 실질 판사들하고 술을 먹고 있지 않나 기자들하고 한쪽에서는 저는 화천대유에서 탄핵 주범들하고 탄핵을 막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지붕에서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고 이럴 거면 판사 검사를 왜 구분하고 이런 직업을 왜 만들어요? 서로 아껴주고 덮어주고 이럴 거면 뭐하러 법이 있고 무슨 놈의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느냐 이 겁니다. 싹 다 없애버리세요 그냥. 이 윤석열의 이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요 김영란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무서워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에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그냥 박정희 대통령처럼 싹 다 그냥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보고요.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그 많은 대기업 중에 유독 SK 채태원은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건 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연루가 돼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안 낀 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대기업보다 SK가 엄청난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화천대유에서도 관여가 된 것으로 또 알려졌어요. 이번에는 채태원이 아니고 채태원의 여동생인 최기원이라는 행복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 투자 컨설팅 회사 킨앤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빌려준 익명의 개인 투자자가 바로 채태원의 친여동생인
최기원으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식구들끼리 잘해먹고 앉아있네. 원래 돈 잘 버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최기원 씨가 하는 말, 키넨파트너스 측에 자금을 400억이나 빌려주고 고정이자만 받기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자만 받고 400억 원을 투자했다? 화천대유 관련된? 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돈 구경도 못 해봤고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할게요. 정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들만 믿으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나라를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